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드디어 이제 멘토링도 해야 될 시기가 왔고,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여러분들한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아니면 짬나는 시간, 뭐 화장실 잠깐 갔을 때 우리가 한 5분 정도는 되게 버려지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5분에서 대략 한 10분 정도 이내로 빨리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은 그 시간 안에 쭉 외워버리시면 우리가 그동안 1시간짜리 강의를 들어오던 사람들이라 이게 한번 중간에 맥이 끊기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씩 끝내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암비오 특강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암비오라는 게 뭐냐면 암기 비법 5분 특강입니다. 자, 암기해야 될 것들, 좀 외워야 될 것들 위주로 제가 오늘부터 하나씩 찍으면 한 20개에서 30개, 뭐 한 40개 정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달달해도 공법에서 원하는 점수 약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 학생들이 그 댓글 써준 거예요. 완전 5분 만에 정리 대박이에요. 와, 정말 긴 내용을 5분에 하나씩 핵심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또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이가 어린데, 상철이 형, 감사해요. 시간 적은 분들 최고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왔다리 갔다 하면서 듣는데 돈 많이 됐다고 했던 것들이라서 한번 해봤고, 자, 이제 한 개 암비오 특강 할 때마다 하나의 주제 잡을 건데, 이번 주제는 행정청이 뭔데, 무엇이 주어인지 헷갈리지 말아라.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행정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행정청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야? 왜 어려운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용어예요. 용어 되게 어려워하고, 두 번째가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 세 번째가 권한자. 뭐 어떤 거는 국토부 교통부 장관이 한다, 어떤 거는 특광특특시장군수가 한다, 뭐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는다. 이게 복잡한데 이게 전체적인 거 하나로 딱 놓고 보면은 이게 딱 정리가 되는 순간부터 되게 재밌는 과목이고 쉬워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를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권한자 너무 싫죠? 나도 싫어. 근데 우리가 법이 6개 법이란 말이에요. 6개 법 중에서 권한자를 묻는 것 중에서 국토기획법하고 건축법이 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뭐 여기 법만 항상 잘 나온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지껏 출제됐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 국토기획법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 우리 도시 개념만 알면 되죠.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 특광, 특특, 시군이라 대부분의 권한자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로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 시행은 누가 하냐? 관리계획 누가 짜냐? 기본계획 누가 짜냐? 도시공개 시설사업은 누가 하냐? 거의 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일단 모르겠으면 이 사람 찍으면 되는 거지. 모르겠으면 이 사람 찍으면 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이 내려왔고 정비법에 있는 게 내려왔기 때문에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정권자 한다고 보시면 돼. 근데 환지계획 인가권자고 요게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시군 구청장 돼 있어. 그럼 요거 하나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5분 안에 암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 승인권자가, 자, 도시 거꾸로 뭐죠? 시도.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됐고, 그 승인권자 두 가지만 외우고 모르겠으면 지정권자로 찍으시면 되고, 정비법은 대부분 다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 등이에요.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라고 하면, 근데 정비법에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 권한자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정리해두면 권한자는 다 끝난다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뭐가 주로 나오냐면 허가권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 허가권자. 허가 제한권자는 허가권자보다 높거나 본인이 한다. 그리고 사전승인권자. 왜? 허가권자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지사가 없어요. 허가권자에 도지사가 없고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허가한다 해서 사전승인권자 도지사라고 있던 거, 요거 하나만 하면은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 하나만 딸랑 외워두면 권한자가 끝이 나는 거야. 그건 내가 나중에 정리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30개 이상을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법으로 왔기 때문에
요 사업계획 승인권자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특이한 구역들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무조건 국장 찍는 거예요. 전국 대상이다 그럼 국장인데 여기 티귿자 들어간 놈 있어요. 요거는 시도지사가 껴있다. 요거 하나 알면 돼요. 시도지사가 껴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그리고 중개사법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있어요. 그 세 가지는 티귿자 들어갔잖아. 그럼 그거만 시도지사 껴있다라고 하시면 전국 대상은 다 국장이다. 그러면 권한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는 농지법이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권한자 내면 얘는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대부분 다 시군구로 찍는데 네 가지만 나중에 저랑 외울 겁니다. 네 개가 뭐냐면 지금 살짝 말씀드릴게요. 농지 전용 허가랑 협의는 규제가 워낙 심한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고, 매수 청구라는 건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라 한국농어촌공사한테 하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원래는 시군구가 해야 되는데 군이 읍하고 면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시구 읍면장한테 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홍지역이라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만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시, 홍시도지사야. 그 네 개 빼고는 다 시군구 찍으면 공법에서 권한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하려니까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다 하려니까 힘드니까 농지법은 시군구로 찍되 네 개는 외워둔다. 농지증명은 시구면장, 농업진흥지역은 홍시, 시도지사,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협의는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매수청구 있죠. 한국농어촌공사다. 그렇게 하면은 권한자 끝나요. 그럼 이제 국토기획법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방법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계획을 짰는데 그럼 뼈대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리권자만 찾으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구나까지만 아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개 도시, 두 개 도시, 요거 세 개 도시, 네 개 도시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묶었어요. 묶는 거를 광역 계획권이라고 하고, 여기서 짜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되는 거고, 한 개 도시에서 짜는 거는 도시군 계획인데 방향 제시하는 기본 계획하고 집행하는 무슨 계획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관리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기본 계획이 방향 줬으면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이 부합되어야 된다. 상충되면 기본 계획 우선한다. 그럼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5년마다. 근데 광역도시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1분 안에 끝낼게요. 국토기획법에서 중요한 거 뭐야? 국토기획법은 전체 개념인데 크게 나누면 대상이 전국 토지예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당 계획을 먼저 짜겠다. 선계획. 그 다음에 후이용, 후개발. 그럼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이용에 관한 거를 규제하겠다. 법률로서 규제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데 아까 광역도시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데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건 다 어디서 나와요? 관리계획. 도시의 개념은 특광, 특특, 시, 군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거를 하기 위해서 얘는 개발 용도다, 보존 용도다 해서 용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가장 먼저 용도 지역 지정해놓고 그걸 안 되니까 지구 지정하고 그걸 안 되니까 구역을 지정하겠다. 이걸로 지정해 놓으면 계획으로 지정해 놓으면 이용은 당신들이 이 목적에 맞춰서 개발하십시오.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십시오 해서 사적인 목적의 개발 행위가 있고 공적인 목적의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짜신 분이 특광, 특특, 시군이잖아요. 특광, 특특, 시군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면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닌 거야.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인수 부담구역은요. 이 도시군관리계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심의나 또는 어떠한 의견청지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지 절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과 관련된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에 맞춰서 개발행위 하는데
이게 도시군객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 사업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실시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는 거고, 얘는 개발 계획을 작성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계획에 맞게끔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부칙이라고 있는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 보호 규정하고요. 토지 소유자 보호 규정의 매수 청구 제도하고 특정한 타인 토지 출입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하면 이게 12문제 나오는데 그 12문제 중에서 우리는 8개에서 9개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토개혁법 그리고 권한자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이니까 짧게 내가 이해가 안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 반복해서 두세 번 보시면 다음에 안 보셔도 돼요. 아셨죠?